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참조와 배열 수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계산을 할 때 앞에서 열심히 수식은 는으로 시작하고 자리를 선택해서 계산한다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계산을 하다 보면 자리가 고정이 돼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참조는 수식에서 다른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사용할 때 셀 주소를 입력하는 걸 얘기하는데, 참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가 있고요. 참조를 바꾸는 키로 F4라고 하는 키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수식에서 참조가 왜 필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참조에 관련된 예시가 세 가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판매가 계산을 하는 게 나왔는데요. 판매가는 바나나 원가부터 망고의 원가까지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계산해야 되는 셀에 각각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수식은 는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자리를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의 원가 B5에 곱하기 1200원짜리 C5를 곱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는 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나나 원가가 1000원인데 환율이 1200원이니까 이 둘을 곱하면 판매가가 얼마일 거다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의 답은 밑에 보이는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 점을 이용해 마우스가 얇게 변하면 그때 더블 클릭해서 채우시면 됩니다. 계산식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하고 물결표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판매가 계산식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B5에 C5를 곱한 거를 채웠더니 밑으로 이동하면서 B6에 C6, B7에 C7 이렇게 끝까지 해서 B10에 C10까지 계산이 각각 잘 된 게 보이세요. 지금 보시는 수식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곱해서 계속 내려가면서 계산이 됐기 때문에 계산이 잘 됐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B5가 B6, B7, B8, B9, B10으로 바뀌고 C5가 C6부터 C10까지 변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참조를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참조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식에서 다른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사용할 때 셀 주소를 입력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변하는 주소를 상대 참조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상대 참조에는 달러가 붙지 않는 게 보이시는데요. 이 달러가 붙지 않는 게 상대 참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물결표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 참조를 한번 보실 건데요. 이번에 절대 참조 계산은 환율이 위에 1200원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상대 참조의 환율은 각각 변할 수 있도록 값이 옆에 따로 있는 거고요. 절대 참조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1200원 자리가 이렇게 따로 별개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저희는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원가에 환율 자리를 곱해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는하고 환율 G5를 곱하죠. 뭘로요? 1200짜리인 G2와 곱해서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계산이 잘 되고요. 나머지는 한번 채워봤더니 답이 좀 이상하다라는 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값이 잘 못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컨트롤 물결표 눌러서 다시 식 확인 한 번만 해보시겠습니다. 처음 세운 식은 G5에 G2를 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갔더니 G6에 G3을 곱했는데요. G3 자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비어있죠? 자, 비어있으면 0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0이 나온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 800에 원가라고 하는 거를 곱한 거예요. 숫자 800에 문자 원가를 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나온 겁니다. 나머지들도 다 결론은 계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처음에 식만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문제가 있죠. 이렇게 된 이유는 앞에 나오는 그 원가 부분은 각각각이 변하는 게 맞는데 이 위에 나오는 환율 1200원 자리는 계속 G2를 가르쳐야 되는데 G2가 아니라 G3, G4, G5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컨트롤 물결표하고 눌러서 나오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기 위해서 값은 지우고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은 는으로 시작하고 앞에 있는 원가를 곱하는데 이 원가는 채웠을 때 밑으로 내려가면서 값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위에 나오는 환율을 선택을 할 건데 이 환율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G2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고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F4키를 한번 눌러서 달러를 두 개 붙인 완전 고정이라고 하는 절대 참조로 만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G도 고정, E도 고정이 되고요. 다시 한번 더 눌러서 2만 고정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는 밑으로만 채울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밑으로도 채우고 옆으로도 채웠을 때는 얘기가 좀 다른데 여기 상태에서는 밑으로만 채울 거기 때문에 이 행만 고정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4를 다시 눌러서 다시 처음에 상대 참조였을 때 F4를 한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꾸셔도 되고요. 한 번 더 눌러서 2만 고정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계산이 되고 나머지 채웠을 때 답이 잘 나오시는 게 보이세요. 자, 한번 더 볼게요. 지금은 제가 절대참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참조로 계산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는 하고 원가 곱하기 환율 자리인 G2를 선택을 하는데 방금 전에는 제가 2만 고정을 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F4를 눌러서 G하고 E를 동시에 고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고 나머지 채워도 계산이 잘 되시는 게 보이세요. 컨트롤 물결표 눌러서 수식 확인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앞에 있는 G5, G6, G7부터 G10까지는 계속 잘 변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달러 붙인 G2는 계속 G2가 유지가 되는 게 보이십니다. 자, 이런 거를 절대참조라고 하는데요. 자리가 변하는 주소는 상대참조, 자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주소는 절대참조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고 이 달러를 붙이실 때 키보드에 4번 위에도 달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단축키 뭘 쓰셔서 F4를 누르시면 더 편하시겠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 F4 누르실 때마다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컨트롤 물결표 눌러서 나오시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하시고 원가 G5 곱하기 G2를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했을 때 처음에 보시는 참조는 다 상대 참조예요. 자, 그런데 F4키를 한번 누르면 달러가 두 개 붙는 절대 참조. 다시 F4를 누르시면 달러가 2에만 붙는 혼합 참조. 다시 F4를 누르면 G에만 붙는 혼합 참조. 다시 누르면 상대 참조로 변해요. 그래서 F4키를 누를 때마다 절대 참조, 혼합 참조 두 번에 상대 참조를 반복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F4키를 한 번 누르거나 두 번 누르거나 세 번 눌러서 그때그때 필요한 참조를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알아두십니다. 자, 지금은 절대 참조를 배우고 계시니까 G2를 완전 고정하는 달러 G, 달러 E를 만드신 후에 엔터를 치고 이거를 밑으로 채워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컨트롤 물결표 눌러서 수식 확인하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앞에 나오는 G5부터 G10까지는 자리가 변할 때 같이 변하는 게 보여요. 자, 이게 상대 참조. 뒤에 나오는 G2는 자리가 변해도 계속 G2를 가리키고 있죠. 자, 이걸 뭐라고 해요? 절대 참조라고 한다. 까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컨트롤 물결표 눌러서 바깥으로 나오시고요. 혼합 참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하실 계산은 제가 계산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할 게 아니고 하나를 세워서 나머지를 다 채워서 답이 나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하나 세우고 옆으로 채우고 밑으로 채우거나 밑으로 채우고 옆으로 채워서 답을 얻어내시면 되는데 이게 하나의 식이 되려면 혼합 참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는 하시고 앞에 있는 원가 B15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실 게 있는데요. 자, 이 B15를 나중에 옆으로도 채우고 밑으로도 채울 겁니다. 자, 이게 밑으로 먼저 채운다고 할까요?
자, 밑으로 채울 때는 이 B15가 B16, B17, B18에서 B20까지로 변해야 돼요. 그러니 15는 16이 되고 17이 되고 2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정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자, 옆으로 갈 때는 지금은 1,000원인데 이게 옆으로 가서 C15, D15, E15가 되면 안 되죠. 계속 B15 자리를 가르쳐야 돼요. 옆으로 갈 때는 B15 자리를 계속 가르쳐야 하고 밑으로 내려갈 때는 15가 16이 돼야 되기 때문에 누구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B는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15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F4를 하나, 둘, 셋 눌러서 B만 고정하실 줄 알아야겠습니다. 곱하기 위에 나오는 원가 1,100원을 계산을 할 건데요. 옆으로 먼저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1,100원이어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 갈 때는 1,200원 뭐 이렇게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가 D가 되고 E가 되고 F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는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움직이도록 내버려 둬야 하고요. 자, 이걸 밑으로 채울 때는 지금 C14가 C15, C16, C17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1,100원 자리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14가 고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4를 하나, 둘 눌러서 C14에서 14만 고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고 나머지를 옆으로 채우신 다음에 밑으로 채우면 답이 한 번에 계산이 되는 게 보이시는데요. 좀 헷갈리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왼쪽의 행은 누구를 고정하시면 돼요? 왼쪽의 행은 열, B라고 하는 열을 고정하시면 되고 위쪽은 누구를 고정하시면 돼요? 행을 고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을 는 하신 다음에 1,100원짜리를 클릭을 해요. F4를 3번 눌러서 B를 고정을 하고 별, 그 다음에 1,100원짜리는 14행을 고정을 하셔야 되니까 F4를 하나, 둘 눌러서 14를 고정한 다음에 엔터를 치고 옆으로 채우고 밑으로 채우죠. 자, 그러면 계산이 잘 되시고 자, 컨트롤 물결표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식을 세웠어요. 나머지는 채운 거죠. B15에서 B만 고정을 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B15, B16 해서 B20까지로 변하고요. 자, 그 다음에 C에서는 14만 고정을 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때는 14가 고정이 되는데 옆으로 갈 때는 어때요? C14가 D14로 변하는 게 보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B15에서 B만 고정, C14에서 14만 고정 이렇게 반만 고정하는 걸 혼합참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는 이 상대참조, 절대참조, 혼합참조를 잘 알고 계셔야 정확한 계산이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물결표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오시면 되고요. 참조가 뭔지, 그 다음에 참조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수식에서 다른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사용할 때 셀 주소를 입력하는 걸 참조라고 하고 그 참조에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가 있는데 A1처럼 달러가 붙지 않는 이런 주소를 상대 참조, 달러가 둘 다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혼합 참조. 달러가 한쪽에만 붙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걸 혼합 참조라고 하고요. 요걸 바꿀 때 쓰는 키가 F4키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배열 수식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계산했던 이 부분이요. 자, 이 부분을 아까 제가 계산식을 세워서 하는 걸 보여드렸죠. 근데 그 방법 말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한 배열 수식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시간을 만들어서 배열 수식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배열 수식은 수식에 배열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배열 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는 해서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지만 배열 수식은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친다고 하나 알아두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배열 수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차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설명을 따로 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배열 수식 한 번만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혼합참조 계산식은 아까는 제가 첫 번째에다 식을 세우고 옆으로 채우고 밑으로 채워서 답을 얻었는데 자, 이번에 하는 방법은 배열 수식을 이용하겠습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블럭을 먼저 잡습니다.
답 나오실 곳에 블럭을 먼저 잡고, 자, 수식은 는으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는 한 다음에 원가 자리를 범위로 잡습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환율 자리를 블럭을 잡습니다. 이렇게도 계산이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배열 수식이니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치잖아요. 그럼 한 번에 계산이 되는 게 보입니다. 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블럭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는 하신 다음에 원가 자리를 범위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하나씩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열을 범위로 넣겠다는 뜻입니다. 곱하기 그리고 환율 자리를 범위로 잡아요. 자,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칩니다. 그럼 아주 간단하게 한 번에 계산이 되는 게 보이시죠? 좋은 거는 누구를 고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따지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계산된 식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칸에 클릭을 한 다음에 위에 나오는 수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 나오시는 B15에서 B20까지, 자, 이게 뭐예요? 원가고 C14에서 G14가 환율입니다. 그 두 개를 곱했어요. 곱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쳤더니 양옆에 중괄호가 들어간 게 보이세요? 이 중괄호가 배열 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괄호가 배열 수식이란 뜻이에요. 직접 중괄호를 혹시 넣어도 되나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중괄호는 뭘 눌러서 나온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쳐서 나온 배열 수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배열 수식으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한데, 배열 수식에서 보이는 이 부분하고, 자, 이 부분을 배열로 해서 수식에다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뭐 하셨어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쳤더니 배열 수식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재밌죠? 나중에 배열 수식에 대해서 좀 깊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기서는 제가 참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간단한 수식은 배열 수식으로도 얼마든지 편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다까지를 알려드리려고 간단한 배열 수식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회차 만들어서 배열 수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커말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배열 수식을 아셔야 되는데, 네, 그 얘기는 그때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조와 배열 수식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봬요.